김병진의 사이언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우리 이번 주 화요일 날 21일이죠. 우리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도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게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다 염원하시지 않습니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2차 경쟁 PT가 있었고요.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다 이 소식이 들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계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1톤 이상의 그 위성을 자체 기술로 쏘을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된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로켓 개발 시작한 지 이제 30년 만에 이룬 쾌거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우리 기술로 다 하니까 이제 우주 독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역사에 향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누리호 발사 저희도 지켜보고 참 기뻤는데 사실 작년 10월에는 우리 사연서에서 실패했다. 너무 아쉽다. 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진짜 성공해서 정말 기쁜데 요번 이제 어떻게 된지 과정 좀 설명해 주시지. 작년 제가 요번 준비하면서 찾아봤고 작년 26일이더라고요. 우리 방송한 날이. 그때 실패해서 좀 아쉬웠다. 그래서 실패한 거 다시 한번 약간 복귀해 보면 발사체가 거의 완벽했는데 마지막 3단 엔진이 이제 연소되는 시간이 목표보다 46초 짧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추진력을 못 얻어가지고 발사한 위성 모사체, 이제 가짜 위성이죠. 얘가 추락해버려가지고 실패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다. 뭐 그렇게 했었는데 역시 그 실패는 성공이에요. 그래갖고 그 실패를 딛고 어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이제 6월 20일 그저께죠. 원래 4시에 이제 그 발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0.1초 빨리 쏘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59분 이제 59초 뭐 요 정도에 쏘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사 후에 이제 123초가 지나면서 이제 고도 62km를 돌파하면서 1단 로켓 제일 밑에 제일 큰 로켓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227초쯤 지났을 때 고도 200km를 넘으면서 페어링 우리 우주선 제일 앞쪽에 덮개 있지 않습니까? 그 덮개가 분리됐고요. 그다음에 269초쯤 지났을 때 고도 273km를 도달을 하면서 두 번째 로켓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 로켓이 계속 쏘면서 이제 875초 때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게 그 고도 700km거든요. 우주 공간에서 가장 대기하고 영향이 없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가 성공됐고 그다음에 945초가 지났을 때는 위성 모사체, 더미 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가짜 위성 얘가 분리까지 성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계하면서 저도 출장 갔다 오면서 기차에서 봤는데요. 계속 성공했는데 이 마지막 그 성능 검증 위성 분리가 원래 예상보다 21초가 먼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 작년처럼 실패 아니냐 약간 그런 걱정이 있긴 했는데요. 이게 연소가 일찍 끝난 게 아니라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일찍 고도에 도달하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성공이 되었다. 이 과정입니다. 작년에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막 좀 더 좋은 성능으로 해서 이렇게 로켓을 더 잘 받으시네. 잘 생각하네요, 진짜. 근데 이제 7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제 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교신을 해야지 성공을 하고 뭐 이런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성능 검증 위성을 먼저 이렇게 떨어뜨린 거고요. 그래서 성능 검증 위성이 이제 그 고도에 안착을 해가지고 돌면서 우리 지상하고 교신이 성공하면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발사 후에 42분쯤 지났을 때 이제 우리 남극에 있는 남극 세종기지하고 교신을 성공했고 그래서 일단은 안정적이다. 근데 이게 좀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계속 돌면서 우리나라 상공을 지날 때가 이제 어저께 새벽 3시 1분경에 우리 이 로켓 만든 항공우주연구원 하고 지상국하고 양방한 교신에 성공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항우연에서 이제 걔한테 명령을 준 거죠. 원격으로 이거 해봐라 했더니 그것도 정상적으로 수행이 돼서 완전히 성공된 것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누리호 발사 성공이 확정됐다 이러면 이제 끝난 건지. 그리고 어제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위성 뭐 하는 건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이언서에서 물어봐야지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뭐 발사체 성공된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성능 검증 위성이 일단 교신에 성공했으니까 그 궤도에 잘 안차겠다는 건 했는데 그것만 확인하기에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얘한테 조그만 위성, 큐브 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큐브 위성 4개를 지금 실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틀쯤 지나면 일주일쯤 지나면 이제 1개씩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하여튼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 위성을 같이 쏘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성에서 그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검증 탑재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검증 시험을 향후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탑재된 이제 검증 시험은 뭐가 있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큐브 위성 4개가 있고요. 그다음 발열 전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네. 그다음 이게 우주에서 이 위성이 뒤집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위치를 바로 잡는 제어 모멘트 자이로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 지상국하고 계속 교신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향후 2년 동안 수행하고 얘는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네. 그 아까 제가 큐브 위성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그 4개를 네. 우리나라 국내 대학에서 다 만든 그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만든 그런 것들이 4개가 이제 그 사출되게 됩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얘기 들으니까 저도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국내 대학에서 위성을 만들었는데 이게 위성을 만드는 게 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대학에서 만들었다고 하니 뭐 어떤 건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성 생각하면 우리가 TV에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던 거대한 위성들 보통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진 않고 특수한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작은 위성 그래서 육면체로 생겼기 때문에 큐브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우리 그 항공우주연구원이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이 경연대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연대회에서 선정된 팀이 만든 위성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선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이게 19년도에 그 선정된 팀인데 네. 이 4개 대학들이 만든 위성들이 이제 그 29일부터 이틀에 하나씩 이제 사출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큐브 위성들이 2019년 아까 경연대에서 선정됐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빛의 파장을 달리해서 네. 지구의 이제 겉을 그 관측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서울대에서 만든 위성은 대기 관측용 GPS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연세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거나 네. 그다음 카이스트에서 만든 거는 이제 초분광 카메라라는 걸 탑재를 해서 지구를 관측하는 그런 순서로 이제 그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발사는 성공적으로 됐고 이 학생들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사출 일정이 보니까 뭐 29일부터 하나씩 이렇게 사출이 되는 것 같거든요. 좀 아쉬운 건 또 우리 부산대학이 없다는 것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작년에 누리호 발사 소식 전하면서도 누리호 개발과 또 발사에 민간 기업이 많이 참여해서 의미가 참 크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부산 기업은 없습니까? 예, 좀 아쉽긴 한데 네. 일단 부산 기업은 딱 한 군데가 있긴 합니다. 있어서 다행이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우리 누리호가 발사 성공도 의미가 있지만 네. 이게 계속 연일 TV에서 뉴스에서 보도가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 300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국가 나사에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민간으로 넘어갔지만요. 우리는 애초부터 민간이 같이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민간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발사체하고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 체계를 종합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엔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탱하는 구조체, 그 다음에 제어하는 기술, 그 다음에 발사대 시험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기업이 딱 한 군데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는 한진중공업이 참여를 했는데 네. 사실 핵심 기술은 아니고요. 그 시험 설비 분야에서 그 토목 건축 파트에서 일부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우리가 메가시티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남 울산으로 확장해 보면 이 동남권이 이
여기에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창원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우리 핵심인 그 엔진, 75톤급 엔진을 자체로 제작을 해서 요번에 총 6개의 엔진을 실었고요. 예. 엔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밸브라든지 시험 설비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카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 한국 항공우주산업 네. 사천에 있죠. 여기에서 이 전체 체계를 총조립하고 그다음 탱크나 그다음 동체를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원重工업과 SNK 항공이라고 또 이건 역시 사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탱크와 동체 제작에 참여했고요. 밀양에 있는 한국화이바는 여기에 들어가는 그 유리섬유 이런 것들을 납품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거 발사할 때 잘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딱 보입니다. 네. 울산에 있죠. 네. 현대중공업이 발사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발사대를 만든 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네. 예전에는 러시아 거 가져다 썼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 자체 기술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예. 뭐 이제 뭐 달에도 간다 하고 뭐 화성에도 간다 하고 앞으로 진짜 우주 시대가 올 것 같은데 부산 기업이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아까 또 큐브 위성 만드는 대학도 우리 부산 지역엔 없었는데 이러면 이제 우주 시대는 우리 부산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번 누리호 발사만 보면 부산 기업도 뭐 거의 안 보이고 부산의 대학도 뭐 좀 그렇고 해서 좀 아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산에도 우주 산업과 관련된 그런 기업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잘 몰랐던 사실인데요. 뭐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싶네요. 빨리. 예. 그래서 우리 영도에 가면 영도. 예. 네. 우리 영도에 가면 그 우리나라 최고의 해양과학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네. 우리가 줄여서 키오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에 해양위성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에서 오는 신호를 가지고 바다를 관측하고 이런데요. 이 해양위성센터하고 우리 부산의 기업 그 지원기관인 부산 테크노파크가 같이 해서 이제 미래 해양도시 부산의 신산업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사업이라는 사업을 19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뭘 하냐면 예. 이제 이름을 부산셋 위성이죠. 부산 위성이라는 해양 나노 위성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우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 위성을 통해 가지고 해양에 있는 생물 자원이나 해양 쓰레기 이런 이동들을 관측을 하고요. 각종 수온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개발만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 부산셋을 만드는 회사가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이 사업이 이제 시작된 2019년도에 다른 지역에다 부산으로 부산 영도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예. 이제 부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성에서 이제 바다를 이제 관측을 하려면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다른 말로 광학 탑재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것들을 만드는 기업 역시 부산 기업입니다. 텔레픽스라는 기업이 같이 이 영도에 부산 테크노파크 입주해서 지금 같이 개발하고 제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해양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부산이 진짜 해양 데이터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위성이 이제 쏘아지면 이 정보를 지상에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받으려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안테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궤도 위성 안테나가 이제 핵심 기술인데 이거를 여기에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진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이 드디어 부산에 사업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사는 아니지만 부산에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받으려면 안테나뿐만 아니라 제방 기술들이 또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핵심 기술을 가진 컨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대전이 본사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창업하신 회사인데 네. 이 회사에서 드디어 부산에 우주지상국을 이제 올해 3분기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설치를 지금 하기로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위성 기술 그리고 데이터를 받는 기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까지 부산에 다 이제 그 생태계가 일종의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이거, 차곡차곡 예, 준비가 됐다 하니까 참 반갑고 기대도 되는데 근데 이제 요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요게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바로 쓰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주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성을
매일 쏘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어쩌다가 한번 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작에 참여한 업체들이 바로 경제적으로 득을 얻지는 못합니다. 네. 근데 우주산업이 중요한 건 거기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다른 데 써먹는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그 우주선을 만드는 그런 건 아닌데 우리는 위성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위성에서 오는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즉시 경제적 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의 변화를 관측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바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가장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항로를 만들어내거나 그다음에 그 물고기를 지금 어군 탐지기로 보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네. 위성에서 물고기의 어족자원의 흐름을 보고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보낸다거나 이런 굉장히 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우리 골칫거리인 해양 쓰레기. 이게 오긴 오는데 이거 어느 나라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지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국 게 많다고 얘기는 하는데 흐름은 잘 모르는데 이런 흐름들도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위성을 쓰긴 하지만 위성 산업이라기보다는 위성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쓰는 해양 데이터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정보 싸움 같은 생각이 들고 위성을 활용해서 또 이 해양 데이터 산업 부산의 특성과도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빨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부산시 요 소관하는 데가 해양수산국인데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을 해서 이제 국비 확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이런 데 필요한 과제를 찾고 기획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의 해양 데이터 산업을 조금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R&D 사업이라든지 정책 사업들을 지금 현재 기획 중에 있고 조만간에 그 같이 하실 분들을 찾아서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 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본부장이었습니다. 예. 코로나19도 다 안 끝나는데 뭐 원숭이 두창이 뭐 어쩌고 저쩌고